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에 기반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학계와 사회 서비스 현장 전문가들이 창설한 K from WISE 그 9번째 포럼을 시작합니다. 저는 K from WISE의 공동 운영진 Asian American Resource and Information Network 대표 이은정입니다. K from WISE는 정보 전달과 교육이 목적입니다. 건강 혹은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또는 오늘과 같은 정신건강에 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의료진이나 정신건강 전문 상담가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급사항은 반드시 9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우리 그거. 오늘 2021년 가을을 맞이해서 재미 한인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행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로스앤젤레스의 사회사학과 최가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초청 전문가는 현재 뉴욕 나약 칼리지의 사회사학과 교수이시면서 뉴욕 차일드 센터의 부회장이신 윤성민 선생님과 임상사회복지사이시자 뉴욕시 아동정신병원의 심사평가 부장이신 손혜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두 분은 이번에 발간된 Understanding Korean Americans Mental Health라고 하는 책의 주요 편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과정과 함께 재미 한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포럼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런 질문들은 채팅방에 적어주시면 나중에 우리 Q&A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가영 교수님 진행을 시작해 주세요. 네, 오늘 포럼에 전문가로 참여해 주신 윤성민 선생님과 손혜인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윤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혜인입니다. 오늘 K4럼 WISE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번에 책 발간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중요한 책을 발간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보통 북스토어나 인터넷 북스토어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검색을 하면 역사 혹은 음식을 다룬 책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인문서적으로 재미 한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다룬 책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인들의 정신건강은 대부분 아시안이라는 테두리에서 다루어져 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 책이 어떻게 발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책은 그 뉴욕 시립대학의 헌터 칼리지의 오중환 교수님 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시작을 했고요. 재미 한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출판사 렉싱턴 북스에 우리가 프로포즈를 냈는데요. 그때 프로포즈를 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최근 미국의 센서스에 의하면 한인들이 미주 전역에 한 19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정신 심리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또 이분들을 치료하고 연구하고 또 정책을 세우는 분들을 위한 어떤 종합적인 가이드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껏 재미 한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아시안이라는 그룹으로 함께 묶어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이 한인의 목소리로 한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와 이야기를 독자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책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물론 있었죠. 이 책은 준비부터 출간까지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는데요. 정신건강에 대한 책을 쓰면서도 저도 정신적인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윤성민 선생님 그리고 또 한 분의 편지자 교수님과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책 발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 책에서는 한인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여러 계층과 문제별로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 모신 두 분께서는
임상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직접 한인분들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시기 때문에 두 분과 말씀 나누는 게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 혹은 인식입니다. 한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 혹은 인식이 다른 아시아인들과 다른 점이 있나요? 같은 아시아 국가 이민자들 사이에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건강 문제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수치스럽거나 창피하다고 느끼는 부정적 인식입니다. 그리고 한인들은 남의 시선에 매우 민감해서 도움을 쉽게 요청하지 못하는 체면 문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를 알고 있지만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죠. 두 번째로는 한인 이민 1세인 경우 상담을 결정하는 조건 중 하나는 상담자가 한국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체면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밀 보장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세요. 물론 이제 많은 아시안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특별히 한인들은 가족이나 자신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는 것을 누가 알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인들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매우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부족이 어쩌면 한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필요성과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한 20년 정도 임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변화를 좀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타부시 된다거나 피하는 주제였다면 이제는 좀 더 정신건강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본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변화는 아마도 이 한국 본국의 변화에 영향을 좀 받은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연예인들이나 TV쇼에서 또 편안하게 자신들의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문제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제는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꼭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좀 생긴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 이 한국 TV쇼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우리 한인 이민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인식 변화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 인식 변화와 자세가 확연하게 좀 달라진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녀의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럴 때는 자기 문제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부모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소견 정말 감사합니다. 문헌을 보면 한인들이 다른 인종들보다 정신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는데 윤 교수님 현장 경험에서도 실제 그렇게 느끼시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연구 결과가 그 연구에 따라 좀 다른 경향이 좀 있어요. 아마도 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어떻게 참가자를 모집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한인들을 대표할 만한 그 연구 결과가 좀 없어서 더 정확하게 더 많다, 뭐 다른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른 인종에 비해서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른 아시안 분들에 비해서는 한인들의 우울증 비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많은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분석한 그런 연구입니다. 근데 이 연구에 의하면 한인들의 우울증 비율이 33에서 34%에 달했어요. 그 시점에서. 조사한 시점에서. 근데 이게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15.7%였고요. 일본 사람들은 한 20% 정도 됐거든요. 이분들에 비해서는 좀 거의 2배가 되는 그런 수치였죠. 제가 오늘은 제가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그동안 상담을 해온 사람으로서 제 관찰을 바탕으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왜 그럴까? 이런 좀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손혜연 선생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체면이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 체면이라는 것이 다른 인종에게도 모두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한인들이 유난히 더 높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
다른 것들을 작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완벽주의라든지 이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 자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남을 의식하고 경쟁하고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인들이 정신건강에 있어서 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완벽주의나 자기 비판, 또 경쟁의식, 성공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경우에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2007년도에 이제 뉴욕타임스하고 제가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우울증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백인들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왜 한인분들이 자살률이 높으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완벽주의나 성공에 대한 집착이 좀 비유연한 어떤 사고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이나 또 자살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제가 분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례로 한 2007년도에 뉴욕의 한 장 의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사견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살 예방 세미나를 그분이 사비를 들여서 그때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했는데 요즘에는 장례사에 들어오는 한인분들의 반이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한인들의 이런 기저에 깔려 있는 완벽주의, 자기 비판, 의식, 또 성공에 대한 집착, 또 실패했을 때 비유연한 사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이나 자살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으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본인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이 문제를 알아채는 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과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손혜인 선생님, 본인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상담 또는 치료 서비스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연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에게 내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병은 주변에 알릴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마음의 병 또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터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듣는 분은 먼저 해결을 위한 성급한 조언을 주기보다는 판단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따뜻하게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 전문적 도움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좀 건의해 볼 수 있죠. 혹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이 언제 필요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뉴욕의 경우 에스더 재단에서 Mental Health First Aid라는 정신건강 응급처치 무료 교육을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시간 교육을 받아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하고요. 영어가 편하신 분의 경우 이 교육은 뉴욕시를 포함해서 미국 전역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편한 시간에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건 이제 한인 사회 내 정신건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가진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집니다. 더불어 또 어렵게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알아서 하겠지 또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몇 주 후에 어려움을 가진 분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되셨는지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문 상담가 찾아봤어? 괜찮으면 나도 함께 알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하시고 지지와 격려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데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코비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K포럼과 같은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많은 온라인 교육이 정신건강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LA나 시카고, 뉴욕과 같이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문 상담가들이 많이 있지만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상담 전문가들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윤성민 선생님, 이분들은 어떻게 전문 서비스를, 한국어를 구사하시는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에 거주하는 한인, 특히 1세의 경우에는 이 가장 큰 문제가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전문 상담가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 가지고 계신 보험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에트나나 시그나, 뭐, 옥스포드 뭐 이런 그 내셔널 보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타주에 있는 한인들과 연결해 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비드 이후에 이게 워낙 그 원격으로 서비스가 이게 진행되고 하는 것이 보편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건강도 이게 원격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줌을 통해 가지고 또는 다른 어떤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텔레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보험이 어떤 건지 알아보시고 타주에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 전문 상담가가 아니더라도 현재 이제 다니고 계시는 그 주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PC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과나 또는 산부인과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도 우울증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우울증 약물을 처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한테 이야기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는 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치의 선생님께 나의 정신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혜인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인들에게는 전문가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부득이하게 한국인 전문 상담가를 찾지 못할 경우 통역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그럼요. 저는 만약 그 한국어를 하시는 전문 상담원을 찾기 어려우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주의 경우는 법으로 통번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한인분들은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영어를 못해서 참 창피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는 건 내 권리다라고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로 통역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통역사는 원래 의역이 아닌 직역을 하도록 교육받아서 한국적 문화를 다 고려해서 통역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에서 쓰이는 용어가 전문 용어이고 또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는 장소에 따라 여기가 이제 응급실인지 또는 입원병동인지 외래 상담소인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느낌도 다르고요. 그래서 통역 서비스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라도 불구하고 또 한국 분들은 그냥 참고 견디시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통역 서비스를 통해서 전문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보시도록 권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한국어가 가능한 전문 상담원들이 많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예, 손혜인 선생님과 윤성민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Q&A는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의 고은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 오늘 유익한 내용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전 등록 때 받은 질문들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혜인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한 분께서 코비드 팬데믹이 한인 커뮤니티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과 또 정신건강 서비스 종사자 및 전문가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미국 카이저 가족대단에서 올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코비드 동안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이 불안장애 및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는 코비드가 없었던 2019년의 통계인 10명 중 1명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이어 더불어 팬데믹 동안 모든 사람이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생각할 때 고립감과 그로 인한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공동체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분이 많이 없는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이 고립감은 누구보다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전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인종적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래서 한인 사회와 아시안 사회는 아마 2중, 3중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 종사자 또는 전문가들이 해야 될 노력 중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체 건강처럼 챙기고 또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또 햇볕을 맞으면서 산책을 하고 제때 식사를 하고 숙면을 취하고 또 외롭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 혼자 있기보다는 지인에게 전화도 하고 또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스스로 본인의 정신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계속적으로 던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또 불안과 우울, 또 부정적인 생각이 오래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이전에 했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스스로 마음을 잡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상담 전문가를 꼭 찾거나 또는 한인 사회 내에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핫라인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용해서 활용해 보시도록 권유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그 가까운 지인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한두 주 간격으로 Are you okay? 이렇게 물으면서 안부 전화를 드려서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위기 상황이면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음 건강은 절대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적인 노력과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예,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항상 신체적인 건강은 이렇게 나타나니까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정신 건강에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윤성민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전 등록 때 받은 질문 중 하나가 갱년기 우울증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갱년기 우울증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기 때문에요. 사실 우울증은 이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좀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뇌과학의 발전으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 뇌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 특히 이제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질 때 생긴다라는 결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리적인 요인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40대, 50대에 경험하는 이 갱년기, 이런 신체적으로 급박한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생길 때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요, 이 폐경 이행기 의 중간 연령이 한 47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경이 오기 전의 단계죠. 한 4, 5년 정도 되는데요. 이때 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같은 이런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게 이제 행복감과 기분 조절과 연관이 있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의 수치도 동시에 낮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 시기에 좀 위험 요인이 좀 있습니다. 사회 환경적으로. 뭐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대학에 가는 거죠. 또는 결혼을 해가지고 뭐 분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그걸 빈둥지 신드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떠난 방을 보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허전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우울감 같은 그 감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이 경우에는 퇴직을 한다든지 경제적 상황이 바뀐다든지 또 건강상의 어려움이 또 생기는 이 동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울증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그 갱년기 증상이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남성분들도 굉장히 요즘에는 빈번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분들도 이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신경질이 난다든지 뭐 우유부단해진다든지 피로하다든지 또 체중이 느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울, 불안, 초조, 죄책감, 또 잠자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이 잠자는 거에 문제가 동반해서 생기는데요. 잠자는 거에 문제하고 우울증하고 연관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10배 정도가 높아져요.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갱년기가 되고 중년이 되다 보면 잠자는 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잠을 잘 주무시면은 우울증의 기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갱년기의 우울감이 느껴질 때는요, 우선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치, 내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의 기초적인 상담을 통해 가지고요, 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울증 약이 굉장히 효과적인 게 많이 있고요, 또 부작용도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닥터들이 정신과 의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기초적인 우울증 약이나 불안증 약은 처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치의하고 상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약과 더불어서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심리치료, 특히 이제 인지행동치료 같은 증거 기반 기법 상담을 같이 받을 때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요. 호르몬 보충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부간의 대화, 또 사회적 관계, 친구, 또 교회 활동, 또 취미와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거, 봉사하는 거, 운동, 종교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코비드 때 그걸로 인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그 이제 이게 기분 조절과 관련이 있는 세라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뇌에 있는 물질이 그게 생성이 되려면 바이타민 D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D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얘기하셔서 바이타민 D 레벨을 체크를 하고 그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매일 드시는 것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하나 먹는 게 있어요. 그 굉장히 좀 센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처방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자연적으로 이 세라토닌이라는 것은 햇볕을 쪄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하루에 15분 정도는 햇볕을 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햇볕을 통해 가지고 바이타민 D가 생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합성이 됐을 때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햇볕을 찌려면은 바깥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활동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타이어드니스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피곤하면 쉬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거나 잠자거나 이러면 되는데요. 근데 우울증이 있으면 피곤함이 또 와요. 그게 이제 그 타이어드니스가 또 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느끼는 그 피곤함하고 우울증으로 올 때 하는 피곤함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피곤할 때는 쉬면 되는데요. 우울증이 있을 때 쉬게 되면은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우울감이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그 피곤함은 활동량을 늘릴 때 피곤함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울감이 줄어들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량을 좀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갱년기에 굉장히 요즘 관심이 많아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질문만 더 여쭤볼게요. 손혜인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한 분께서 거주하는 주에 상관없이 상담 가능한 한국어 사용 상담가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직은 그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한인 단체가 없기 때문에 각각 각 주에서 활동하시는 상담원들의 개인 정보들을 알기는 좀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제 현재 활동하는 몇 개 기관들이 그래도 자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한 기관은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머스타드 시드 제너레이션.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 주마다 현재 연결이 돼 있는 상담원들의 개인 정보들이 있고요. 또는 그 시카고에 있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 멘탈 헬스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한인 정신건강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시카고 또 중부 지역에 또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을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비헤비어 헬스라고 해서 카바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도 조금 자료가 있어서 결국은 좀 기관들을 좀 다니시면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이제 유튜브 링크 보내드릴 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에 저희가 답을 못했는데, 그 다른 질문에 대한 답도 유튜브 링크 보내드릴 때 같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Q&A 시간은 마치고요. 오늘 두 선생님 너무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은정 박사님께서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포럼 재미 한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어떠셨는지요? 예, 다시 한번 우리 나 현재 완벽주의 이런 거, 또 자기 비판, 그리고 또 성공에 대한 어떤 강박감, 혹시 많은 분들이 한인들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나 기관들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저희 보내드릴 때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리코딩은 유튜브로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받으신 다음에 주변 지인분들, 오늘 오시지 못한 분들한테도 꼭 한 번씩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늘 이제 포문을 열었어요. 정신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다음 포럼부터는 뭐 특정 나이 그룹, 뭐 청소년이나 노인분들 또는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K from Wise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kfromwise@gmail.com으로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와주신 우리 손혜인 선생님, 윤성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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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K from Wise를 오늘 K from Wise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